취업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귀 기울여봐. YMBS와 함께하는 취업 꿀팁 방송 잡식. 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을 책임질 방송 잡식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준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가 벌써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네요. 오늘 기준으로 올해가 92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9월 한 달이 다 지나간 것만 봐도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구나 싶은데 올해가 9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니 참 새삼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92일밖에 안 남은 이 남은 날들을 참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중간고사가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대학 일자리 센터와 함께하는 잡식. 저번 주에도 함께 했었죠? 대학 일자리 센터의 김동진 컨설턴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찾아뵙게 된 진로 취업 도우미 김동진입니다. 네, 지난주 자기소개서 10개명이라는 아주 유용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틈새정보 바로미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더 유용한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저번주 내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주 방송이었던 자기소개서 10개명은 YMBS 유튜브 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지의 I See. Hey, hey, hey! Yo. Beep, bee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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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ee that I might see. Go, r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차갑게 보여도 어떻게 쿨한나니까 눈치 볼 마음 없어. Come on, 당당하게 let it go. Here we go. 길거리를 누비고. 백그라운드 뮤직이 깔려. I see bonfire. 내 안에 있는 dream 난 자신 있어. 날 봐, I'm not a liar. 너 액트를 날 맞출 맘은 없어. 다들 blah blah 참말 많아. 난 괜찮아. 계속 blah blah. They keep talking. I keep walking. 다들 blah blah 참말 많아. 난 괜찮아. 계속 blah blah. They keep talking. I keep walking.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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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all day long. 모든 날 찾느라 바빠. 이 노래가 your favorite song. 그렇게 될 걸 잘 알아. Hey, 이 맛은 마치 딱 살얼음같이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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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거. 별빛같이 I see. shout out to 내 엄마. Thank you to 우리 파파. 좋은 것만 쏙 빼닮아. 당당하게 let it go. Here we go. 길거리를 누비고. 백그라운드 뮤직이 깔려. I see but I'm on fire. 내 안에 있는 dream 난 자신 있어.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틈새 정보 바로미터라는 주제인데요. 제목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가 않네요.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해석해 보면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잘 취합하고 해석하고 적절히 선별하는 것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원래 바로미터라는 뜻은 기압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뭐의 바로미터라고 말할 때에는 척도, 잣대, 지표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잣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심리검사를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 요즘은 고등학교에서도 직업선호 검사 같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상 검사를 한 이후에 이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검사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맨날 레크레이션 강사하라고 그런 거 맨날 나왔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 비교만 해보고, 야 너는 뭐네 너는 뭐네 하면서 비교만 해보고 이제 그냥 버렸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저학년,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고학년, 그 모든 학생들에게 심리검사는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거든요. 어떤 활용 방법이 있죠? 기본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직업과 관련된 6가지 흥미 유형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특성이 각각이 있습니다. 현실형, 탐구형, 관습형, 사회형, 진취형, 예술형 총 6가지 유형인데요. 이런 게 있죠. 현실형은 기능과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탐구형은 연구 및 분석, 관습형은 사무와 관리, 사회형은 교육과 사회, 진취형은 행동과 설득, 예술형은 예술 및 창조활동 등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그때 검사했을 때 너는 무슨 흥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대체로 많이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저희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이런 흥미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관련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를 코칭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 역량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강점을 찾을 때에도 경험 및 경력 지수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 심리검사 결과를 여러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게임 같아서 상당히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 본인 능력치에 따라서 코칭을 해준다라니 저도 코칭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궁금하시면은 학생회관 2층 대학 일자리 센터로 방문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대1로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한데요? 그렇다면 다음은 기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대기업이다, 중견기업이다 하는데 저는 아직 이 구분들을 잘 못하겠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찾을 때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규모와 관련돼서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흔히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우리나라의 상위 0.1%의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총액 700억 원 미만이나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중견기업이라고 하고요. 또한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네이버만 치더라도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를 안다고 해도 관련 산업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기업이 좋고 어떤 기업이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죠?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일단 설립일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안정성과 기업의 탄탄함을 우선한다면 아무래도 업력이 긴 회사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뭘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기업의 이슈를 파악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부분도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안전성을 우선시한다면 설립일을, 최근 동향 파악을 위해서는 기업 이슈를 알아봐야겠군요.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을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이라는 곡인데요. 김동진 컨설턴트님께서 선곡해 주셨습니다. 조금 오래된 가수긴 한데요. 청량한 멜로디가 시원한 느낌을 주는 노래고요. 가을에 참 잘 어울립니다. 이상은은 과거 일본 시장 진출에 실패를 했었는데 이 곡을 통해서 다시 본인만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 같아. 라라라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에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아는 아이같이 행복해줘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 같아.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대학 일자리 센터와 함께하는 잡식. 오늘은 틈새 정보 바로미터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 전의 이야기죠. 좋은 기업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설립일, 최근의 이슈. 그 다음은 어떤 것을 신경 써야 할까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재무 상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흔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으면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양질의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보험회사나 항공사처럼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예외입니다. 아, 재무 상태 파악이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겠네요.
회사가 위태로운지 안 위태로운지 재무 상태를 보면 딱 나올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은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컨설팅 할 때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같은 직무의 공고가 반복해서 올라오는 기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은 퇴사자가 많거나 업무 강도가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발상이네요.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주제를 바꿔서 이제 사기업 말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취업에 관한 내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일단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인재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사항이 있죠. 기업의 인재상 확인 시 대표가 되는 하나의 단어만 확인하시는 것은 효율적인 행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히라고 하면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지향이라는 인재상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고객지향이라는 대표 단어 하나가 그 기업을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내용 이면에 숨겨진 고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도덕적 투명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이 문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좀 더 효율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인재상을 뜯어보라는 꿀팁이군요. 그럼 인재상 말고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 다음은 기업 문화 같은 것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업 문화는 일반적으로 잘 찾아보지 않는 정보일 텐데요. 기업 문화를 파악하시고 본인과 맞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기업을 추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악한 기업 문화를 자기소개서에 반영한다면 더욱 매력적이겠죠. 이 외에도 경영 화두나 신년사, 다양한 자기소개서 항목 예시 등을 알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도 취업의 또 다른 전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인의 흥미도 찾았고 원하는 기업도 분석을 통해서 찾았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역량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경력을 개발하기 위한 경력 개발 경로를 찾아서 관련 직무 경험을 늘리셔야 합니다.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경력의 일종으로 쳐준다고 한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말고는 학생이 경력을 쌓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경력 개발에 대해서라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곡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라는 곡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노래인데요. 사실 힘들 때 이 세상에 어떻게 되더라도 엄마만은 나의 편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 가사?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더욱 가슴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대학 일자리 센터와 함께하는 잡식. 오늘은 틈새 정보 바로미터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력 쌓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경력 이거 어떻게 쌓아야 되나요? NCS 사이트는 아시죠? 아니요. 아, 잘 모르세요? 네. 요새 많은 분들이 NCS를 활용하고 계신데요. NCS 사이트에는 직급별 직무기술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개발 경로찾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력개발 경로찾기는 경력개발 경로를 본인의 취향대로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력을 개발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아, 뭘 해야 될지 알려주는 곳이네요. 아, 이런 데를 몰라가지고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학생들이 역량 개발을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경력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나 입사 포부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무 경험도 해볼 수 있고요. 면접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요. 흥미 찾기, 기업 분석하기, 경력 쌓기. 그럼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해드릴 말은 각 그룹별 홈페이지 활용법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직무 정보를 찾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그 기업의 직무가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CJ그룹 같은 경우는 상단에 나열된 계열사별로 직무 소개가 하단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 직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 거기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J그룹이 있고요. 한국전력공사도 홈페이지 직무 소개란에 직무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며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직군 분리제도에 우리은행의 고객 특성 및 직무 전문성 등을 고려한 7개 직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홈페이지 직무 정보도 구직활동 이전에 파악하신다면 좀 더 수월한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이 기업들의 직무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틈새 정보 바로미터라는 주제로 대학 일자리 센터의 김동진 컨설턴트님과 얘기해봤습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기 이해부터 기업 홈페이지 활용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정보 또한 혼자 적용해보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 일자리 센터는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도움을 받으러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얘기했던 흥미, 그런 적성검사 그런 거밖에 잘 모르는 내용이었고 NCS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김동진 컨설턴트님 2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주 동안 방송을 연속해서 해보셨는데 방송은 어떠셨나요? 2주간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정리가 잘 됐는지 좀 애매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감사합니다. 네, 컨설턴트님 2주 동안 정말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그날의 반딧불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잡식은 페이스북과 사운드 클라우드,
YMBS 유튜브 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이유의 반편지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하고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들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민준기, 연출의 구기훈, 기술의 김상현, 아나운서의 김준영이었습니다.